투쟁 전술도 전승이 되고 오막대막이 다 전승이 되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초저녁부터 술을 막 먹고 있잖아요. 빨리 여학생들도 있을 때까지 위기를 전승해주면서 하는데 저는 이게 정치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. 우리에게 얼마만큼 한 10분의 1 정도의 정치의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고 즐기고 나누는가. 굳이 그게 뭐 뒤풀이가 아니라면 뭐 그런 것도 괜찮죠. 뭐 소셜 네트워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. 그쪽은 다 집에서 이제 술 한 잔씩 이제 꺼내놓고 이제 TV 화면 바라보면서 술 한 잔씩을 제가 가끔 그래요.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주고받는다거나 하는 저는 그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누가 용감하게 짱돌을 들고 나가서 돌을 던진다. 또라이죠. 왜냐하면 혼자 짱돌 던져가지고 사실 세상 안 바뀌고 제가 정말 이건 제 학생들이 저한테 가르쳐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냉소적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튀는 거에 대해서 정말 냉소적이더라고요. 누가 봐도 또 오늘 어디서 또 튀는 놈 하나 나왔다고 있잖아요. 애들이 뭐시도 그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. 그럴 때 오히려 저는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사회운동 이런 데서도 스타가 필요한 건가? 아니면 우리에게 공간이 필요한 건가? 그 위상학적 공간 뭐 이런 표현하는 그 공간이 필요한 거. 제가 뒤풀이라고 얘기하는 거 공간이면 공간. 그런 시공간이 우리한테 필요한 건가 했을 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스타보다는 이 시공간 있잖아요. 우리에게 어떤 정치적 시공간을 예비해 놓는 거, 준비해 놓는 거. 그게 저는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그 공간은 충분히 공적일 수 있어요. 충분히 공적이어야 되고, 공적이라는 게 지금도 돌아가면서 그러면 뭐 옹교 동지 한번 말씀해보세요. 우리 난간 맨날 이러고 있죠. 옹교 동지 한번 말씀해보세요. 이런 식으로 하는 공적인 게 아니라 내 목소리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들어줄 줄, 상대방의 목소리를 공적으로 들어줄 줄 아는 것 있잖아요. 이제 그런 훈련들, 저는 그런 게 뒤풀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그냥 뭐 여러분들이 질문하거나 같이 나누면서 얘기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제 책을 보면서 아니 저자가 왜 노냐, 여기 그 글 3분의 1은 3분의 1에서 반은 학생들이 다 적었는데 너 혼자 먹고 튀겠다는 거냐,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너는 책을 잘못 읽었다. 저를 변명해야 되니까 잘못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잘못 읽었다고 표현하냐면 이것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대는 떠드는 사람이 글 쓰는 시대가 아니에요. 말하는 사람이 책을 쓰는 시대가 아니에요. 왜냐하면 말하는 거는 우리는 이명박도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. 아니 떠들라고 그냥 말하는 게 뭔 죄냐,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다 떠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대신에 우리 사회에서 완벽하게 실종해버린 게 듣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제 책이 제가 쓴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유가 아니 그걸로 하고 얘기를 하면서 참여자한테 좀 환기를 시켜주고 싶은 게 뭐냐면 저 책에 저는 안 등장하죠. 근데 저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의 얘기를 누가 듣고 있었는가. 그러니까 누가 저 자리에서 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공적인 이야기로 끊임없이 듣고 있는 거라는 것 있잖아요. 그리고 그것의 공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학생들한테 한 사람이 누구인가? 그건 저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거에서 뭐 날 정당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제가 좀 더 다르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들릴 권리라고 표현을 했었던 것처럼 어떤 이야기가 공적인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사적인 녹두리가 아니라 공적인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공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듣는 사람이 공적으로 들어주는 거예요. 그리고 공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이에요. 추방당한 사람인 거고 더 이상 공적인 존재로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릴 권리라는 말을 하는 거고 뭐 수업 때 쓸 때는 얼굴에 대한 권리, 내 표정을 드러낼 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 서로가 그래야 되는 건지 다른 사람과 그래야 되는 건지 이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만 우리한테는 이제
정말 진지하게 듣는 사람 있잖아요. 공적으로 들어줄 줄 아는 사람. 저는 그런 사람들이 책을 쓰고 발언을 하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, 저는 그런 작업이 많이 곳곳에서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저한테는 강의실이 이제 그걸 하는 공간이고, 여러분들한테는 청년유니온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런 걸 하는 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 얘기는 그냥 뭐 이 정도로 하고요. 질문 있으면 하고 들어도 감사합니다. 저희가 매번 원래 강좌가 끝나면 디플리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. 사실 뭐 초기에는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얼마나 참석을 해주실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, 오늘은 뭐 강사분께서 뭐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이제 말씀하시니까 오늘은 꼭 아마 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아마 강사분도 같이 뭐 오실 거라고 좀 믿어 싶지 않습니다. 그 매번 이제 하면 그 질문 한 5개 정도 받거든요. 근데 그 말씀 들어서 보니까 그동안의 질문이 다 고백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럼 보면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증언의 질문을 여러분이 좀 질문자가 많으면 5개 받겠고요. 질문이 별로 없으면 3개 정도, 더 없으면 1개만 해가지고 받겠습니다. 질문하실 분은 네, 손을 들고 이제 저랑 눈 한번 마주친 다음에 제가 고개 끄덕거리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.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? 아하, 고백하셔도 됩니다. 들어줄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왜? 네. 그러니까 뭐 고백과 증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. 저는 제가 지금 트위터 상이라든지 가끔 뭔가 글을 쓸 때 제 이야기를 많이 풀어내는 편이에요. 아니 지금 이때 대학 때문에 내 사람은 이렇다. 근데 이거는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회 문제이지 않냐. 그래서 저는 그 이제 교사님이 얘기해주실 때 고민이 든 게, 보통은 그런 자기 고백이 결국은 이게 증언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고백과 증언이 따로 분리된 게 아니고 그 고백 자체가 사회에서 20대한테 계속 자기 고백을 해라, 네가 얼마큼 찌질하게 살고 있는지 얘기를 해달라 하지만 그게 결국 증언이지 않냐는 저는 고민이 있는데,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그런 차이를 좀 네, 그 사실 고백이랑 증언은 다 같은 거예요. 어떻게 보면 같은 건데, 중요한 차이점 일종의 태도가 첫 번째로는 있는 거고, 두 번째로는 그 고백이 어떤 맥락에 위치하는가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뭐 찌질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. 내가 이제 이것도 고군분투하고 살고 있고 라고 얘기를 하는 게, 제가 그 자꾸 고백이라고 하는 걸 문제시 삼은 이유가 이런 건데, 그것의 결론 내지는 그것이 대부분 자기계발 담론에 자기계발 이야기 있잖아요. 거기에 딱 위치할 때가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고 이런데 이래가지고 내가 나를 더 개발해야 된다 라는 형태. 이게 그 뭐 지금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,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나의 이야기 있잖아요. 그거를 이렇게 그 자기계발 담론이라고 하는 거에 배치를 해가지고 풀어내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왜냐면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러고 그냥 직장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막 얘기를 하다가, 그러니까 결국 나를 개발해야 되는 거지, 이런 식의 얘기로 가거든요. 근데 그렇게 가버리면 그 순간부터 그거는 정말 고백하는 거예요. 내가 찌질하고 내가 잉여짓을 한 거고 내가 돈도 안 되는 짓 한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저는 그 자기 고백이라고 하는 걸 조금씩 의식적으로,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그 뻔뻔함이라는 얘기를 한 건데, 좀 뻔뻔하게 이게 왜 내 탓이냐 라는 것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뒤바꿔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. 이게 왜 내 탓이냐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한다면, 두 번째, 세 번째로 가면 이런 식의 얘기도 가능하거든요. 이거는 왜 생산적인 게 아니냐, 이거는 왜 의미가 없다는 거냐라는 것 있잖아요. 저는 그걸 잘 확장시켰을 때 새로운 어떤 정책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. 뭐 예를 들면 저는 그 기초소득보장제 뭐 이제 이런 거라든가,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하거든요.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난 나라에서 월급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.
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저는 월급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,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우리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위로하고 있고, 그죠? 또 끊임없이 뭔가를 생산하고 있다고.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예를 많이 드는 게 이제 이건데, 그 인터넷에서 그 자막 만드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 정말 의로우신 분들 있잖아요. 그 공짜로 진짜 아무 수고도 엄청난 수고를 아무 대가 없이 그래서 용자들이시고 의인분이신데, 이분들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근데 그걸 또 우리는 열심히 다운받아서 보죠. 그 다음에 그럼 다운받아서 소비만 하느냐? 그게 아니라 또 재밌으면 그걸 친구들한테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. 공짜로. 돈도 안 받고. 그잖아요? 근데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자막을 만든 사람들도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, 그걸 우리가 막 또 인터넷이나, 여러분들도 뭐 유니온피라든가 블로그라든가 트윗이나 이런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쏟아내고, 그리고 그 정보들을 또 참조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뭐 맛집도 갔다가 아니면 저 맛집은 구라였다 이제 이러면 안 가고 이제 이런 엄청난 그 사회적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생산하고 유통하고 다 하고 계시거든요. 공짜로. 그잖아요. 저는 그런 걸 우리 사회에서 숨 쉬는 이거는 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숨 쉬는 것만으로도 월급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런 얘기가 가능하기 위해 가지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나는 뭐 잉여짓을 하고 있고, 이게 아니라 이거는 왜 생산적인 게 아니냐라는 입장 있잖아요. 그 입장을 취했을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. 내 삶에 내가 하는 행동의 사회적 의미 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위치할 때 있잖아요.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제 책 제목이 왜 이것은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라는 제목 그래가지고 나온 제목이에요. 이것도 청춘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, 도대체 이건 청춘이 아니라고 얘기한 너는 누구냐? 너는 지금 누구를 빼고 가겠다는 거냐? 그리고 그러면서 너는 뭘 정당화하고 싶은 거냐? 의 문제였었거든요. 그럼 그거는 지금 청춘들은 청춘이 아닌 거고, 청춘의 가치가 있는 걸 생산하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정말 그러냐?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여기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,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. 이게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이 경품의 논리로 작동하거든요. 조건문. 그러니까 1등을 하면 상을 받는다. 이게 조건문이잖아요. 이게 경품의 논리라고 제가 부르는 건데, 그게 아니라 우리를 작동시키고 있는 건 선물의 논리죠.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킹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, 뭐 자막 만드시는 분들,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. 이게 다 거저주는 거잖아요. 이 거저주는 게 선물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